네, 18번째 강의입니다. 충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이제 충돌에 있어서 모든 물리적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외력이 없다면 운동량과 에너지는 다 보존이 되죠. 왜냐하면 밖에서 힘을 가하지 않으니까 원래 운동량 자체가 힘이 external force가 운동량의 변화와 비례하니까 변화율과 똑같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에너지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외력이 만약에 없다면 충돌 과정에서도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게 실제 상황에서는 일단 모멘텀은 실제적으로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입자가 질량 스몰 m, 스몰 v 하고 스몰 라지 m, 라지 v가 있으면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서 그걸 다 더하면은 항상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외력이 없다면 에너지도 보존이 돼야 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보존되는 경우도 있고 보존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존되지 않는 경우 사실은 그 에너지가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건데 완전히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맥시멀 토탈 이닐레스틱 콜리전에 대해서 했죠. 토탈 이닐레스틱 콜리전은 두 개가 충돌해서 딱 붙는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래서 원래의 에너지에 비해서 사실은 줄어들게 되죠. 원래 충돌 과정에서 두 개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 입자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은 속도하고 이런 속도가 있다고 치면 두 입자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은 이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는 전체 키네틱 에너지는 이제 센터 오브 매스의 키네틱 에너지에다가 인터널 모션에 의한 키네틱 에너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보였잖아요. 자, 근데 이 충돌 이후에 인터널 에너지가 0으로 가는 것을 바로 이제 이게 토탈리 이닐레스틱 컬리전이다. 그렇게 부르고요. 컬리전. 자,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할 것은 일라스틱 컬리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에너지 로스도 없고요. 에너지 손실도 없고 당연히 모멘텀 로스는 이제 원래 무시할 수 있으니까 모멘텀 로스도 없고요. 자, 이런 거를 일라스틱 컬리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이 컨저브되고 모멘텀이 보존되고 에너지도 보존되죠. 자,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따르면 초기에 어떤 입자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어떤 입자 하나가 VM1이고 V1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입자는 M2의 V2라는 속도로 가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충돌 후에 이제 다른 속도를 갖는 걸로 하고요. 이게 충돌 전이고요. 충돌 전의 속도를 V1, V2라고 하고 충돌 후의 속도를 프라임을 붙이면 그러니까 토탈 모멘텀이 충돌 전에는 이렇게 되고 충돌 후에 이제 서로 속도가 바뀌게 되는데 그 값이 이제 우리가 프라임이라고 붙이는 거죠. 충돌 후에는 이제 이게 다른 속도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모멘텀 컨저베이션이고 에너지도 일라스틱 컬리전이라서 조건이 하나 추가되는데 키네틱 에너지도 역시 보존이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일러스트레이션을 잠시 해주면 이게 충돌 전이고 충돌 후를 우리가 다르게 그려보죠. 충돌 후를 이렇게 그릴까요? 충돌 후에 이 값이 어딘가 이쪽으로 날아가겠죠. V1 프라임 그다음에 V2 프라임 이렇게 될 텐데 그 키네틱 에너지도 보존이 되니까 충돌 전에 이게 충돌 전이고 이게 충돌 후인데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m2의 v2의 제곱 이것이 충돌 후에도 운동 에너지 합이 같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v1, v2 대신에 프라임 이렇게 붙이면 되겠고요. 이제 1차원 문제 같으면 이제 좀 간단하고 2차원 문제는 좀 복잡한데 그 2차원 문제는 이따가 아주 간단한 경우만 잠깐 다뤄보기로 하고 여기서 1차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디멘전.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냥 입자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쪽 방향에 있고 얘가 예를 들어 V1하고 V2가 있는데 V2가 뭐 이렇게 됐다고 할까요? 이것이 이제 충돌 후에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뭐 간다든가 V1 프라임 이렇게 되는 경우죠. 충돌 후에는 이것이 이렇게 돼서 V1이 이쪽으로 충돌해서 반대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간단하죠. 그래서 그냥 그 벡터가 아니니까 1차원 X방향의 이쪽 방향의 평행 방향의 모멘텀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거는 두 개의 모멘텀의 합이 이렇게 되고 충돌 전에 충돌 후에는 이거에 프라임 붙인 것이 되겠죠. 프라임 붙이고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보존이 되니까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2분의 1은 다 공통적으로 붙으니까 다 빼버려도 되죠. 다 똑같이 캔슬되고 지워지고. 자, 얘를 좀 이제 이 식을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있는데 이걸 좀 풀어보면 연립방정식인데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M1에 관한 걸 한쪽으로 몰아요. 그래서 이 V1 프라임을 이쪽으로 보내고 V2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V1 마이너스 V1 프라임이 있을 거고 우변에는 M2에 V2 프라임 마이너스 V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것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M1에 V1 제곱 마이너스 V1의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쪽은 M2에 V2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두 개를 잘 보면 여기서 우리가 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V1 마이너스 V1 프라임하고 V1 플러스 V1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V2 마이너스 V2 프라임 마이너스 하고 V2 프라임 더하기 V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각각을 1번씩 2번씩이라고 하면
1번식, 2번식에서 우리가 요거까지 똑같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1번식을 우리가 2번식에 넣어서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V1 더하기 V1 프라임은 V2 더하기 V2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걸 이렇게 쓰는 게 더 효과적인데 V1 마이너스 V2에 그걸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 이렇게 되죠. 이게 재밌는 게 상대 속도가 충돌 후에 크기는 똑같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대 속도의 충돌 후 상대 속도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다. 그런 뜻이죠. 자, 이게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만약에 일라스틱 컬리전이면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질량이 똑같은 두 개가 있으면 일단 이거를 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풀이를 하면 풀이는 이제 각자 하시고요. 풀면 되는 거니까 V1 프라임을 그 충돌 후의 속도를 충돌 전의 파라미터로 다 쓸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M1 빼기 M2에 나누기 M1 더하기 M2 한 다음에 V1 더하기 그 다음에 이것이 그대로 있고 여기에는 2M2가 들어가고 V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V2 프라임은 아주 비슷한데 여기에 이거 대신에 이것이 들어오고 M2 대신에 M1 사실 1과 2를 싹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하고 V1 더하기 여기서 또 똑같이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1과 2를 바꿔주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식인데 유도하는 식인데 뭐 풀이는 각자 해보시라고 했고요. 이거를 이제 이 수식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이걸 3번, 4번이라고 합시다. 3, 4로부터 이제 재미난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M1이 M2보다 훨씬 작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여기서 입사하는 입자의 질량은 작고요. 이건 작고, 아이고 잘 안 되네. 사이즈를 조립을 이렇게 작다고 하고 질량이 얘는 이제 훨씬 크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M1이 M2보다 훨씬 작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거를 그냥 타겟으로 가만히 놔둬요. 그러니까 탁구공으로 야구공을 치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V2는 0으로 넣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대충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게 V2는 그러니까 M2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M1은 그냥 튕겨져 나오죠. 원래 속도랑 거의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지구 위에서 만약에 우리가 공을 가만히 떨어뜨리면은 토탈 이닐라스틱 컬리전 같으면은 지구하고 부딪힌 다음에 같은 높이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죠. 또는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하고 부딪히고 난 직후의 속도가 정확히 값이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걸 이제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여기 3번식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3번식에서 V1 프라임이 3, 4번식에서 어떻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느냐면은 여기 첫 번째 항을 봅시다. 첫 번째 항은 이 M1하고 M2가 있는데 이거를 뭘로 나눠줄까요? M2로 나눠주면 분모 분자를 M2로 나눠주면은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M1 나누기 M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M2로 나눠주면은 M1 나누기 M2 더하기 1. 근데 그리고 V2는 0이니까 그 다음 항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거는 M1분의 M2가 1보다 아주 작다는 얘기니까 이 값 앞에 레이쇼는 거의 0에 가까운, 무시를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건 그냥 마이너스 V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단 V2 프라임은 여기서 어차피 두 번째 항은 0이니까 V2가 0이라서 이것만 우리가 따져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M2로 역시 나눠주면 M2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여기는 M2 이렇게 되고 여기도 M2 이렇게 되고 이놈은 M2로 나눠주면 그냥 1이 되죠. 자, 역시 M2분의 M1은 무시할 만큼 작으니까 이거는 그냥 0. 자, 우리 경험하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 후에 얘가 충돌 후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것이 이 튕겨져 나오는데 거의 원래 속도랑 같은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얘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않는다는 M2는 거의 안 움직이고 M1의 경우는 이제 V1 프라임이 거의 마이너스 V1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경우 M1하고 M2가 만약에 같다면 역시 V2는 0으로 놓고요. 똑같이 항상. 자, 이 경우에는 아까 그림에서 어디 봅시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당구를 혹시 요새 학생들은 치나 모르겠는데 당구를 쳐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잘 치면 이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정확히 얘를 갖다 맞추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미리 생각을 해봐도 좋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얘가 정확히 이 속도가 여기가 여기로 가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이렇게 딱 갔다가 충돌을 하고 나면은 이 첫 번째 건 멈추고 그 다음 게 이제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3번식에서 4번식에서 3번식을 보면 얘가 0이 되죠. M1하고 M2가 같으니까 얘가 0이 돼서 3번식으로부터 그 다음에 V2는 원래 0이었고 V1 프라임이 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V2 프라임은 여기서 보면 이 값은 0이고 얘가 정확히 M1하고 M2가 같으니까 이게 2M1 돼서 이게 1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질량이 정확히 같은 두 개의 물체를 충돌시켰을 때 일래스틱 컬리전의 경우에 두 개가 속도가 완전히 익스체인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마지막 경우는 이제 M1이 M2보다 훨씬 큰 경우. 이 경우도 이제 바로 해보면 알겠지만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게 뒤집힌 경우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한번 직접 해보시고 복사하고 직접 뭐 수식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뒤집어야지. 서로 뒤집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M1이라고 불렀고 이걸 M2라고 불렀어요. 얘는 가만히 있고 얘를 이제 충돌시키는 거죠. 뭐 해보면 알겠지만 V1 프라임은 거의 V1과 같고요. V2 프라임은 2배의 V1과 같아요. 상대 속도는 항상 똑같고 부호가 바뀌니까.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V1 프라임은 M1이 훨씬 크니까 이 값은 1이 되고 V1, V2는 0이고 V2 프라임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M2는 네글리저블 하니까 무시해도 되니까 2배의 V1이 되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얘는 가던 대로 움직이고요. 가던 대로 가고 얘는 2배의 속도로 가게 된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엘래스틱 컬리전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니 1차원에서 2차원의 경우는 이제 좀 더 복잡한데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많이 하는 게 크게 물론 이제 물리학 전공자는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 모든 경우를 다루는 거는 그다지 필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in 2D에서 이런 경우만 생각을 할게요. 그 두 개의 질량이 항상이 아니라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할게요. m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여기서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고요. 얘가 이제 1차원 같으면 정확히 맞추는 건데 사실은 얘가 약간 비껴 맞으면 색깔을 바꿔볼까? 비껴 맞으면 얘가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비포. 충돌 전에는 이런데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얘는 어디론가로 갈 거고 얘도 이제 어딘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갈 것이고 이놈은 얘는 이제 충돌 후에 튕겨서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어딘가로 갈 텐데 그 속도를 V1 벡터죠. 이렇게 그릴까요? V1 벡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다 M이에요. 질량은 다 M.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어디론가 가겠죠. V2. 뭐 실제 정확한 컨디션은 각도에 따라서 어디에 부닥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고요. 자, 근데 이 재미난 게 요 두 각이 V 두 개의 속도를 한번 연결을 해봐요. 이 선을 두 개를 딱 연결을 하면 요 각도가 나올 텐데 이 세타가 두 개 질량이 같은 경우죠. 물론 항상 2분의 파이가 돼요.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당구 치면서 당구를 뭐 즐겨 하지 않겠지만 혹시 당구를 치게 되면 요게 진짜 맞는지 한번 봐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근데 이걸 보일 수가 있어요. 이 각도가 항상 직각이 된단 말이죠. 항상 직각이 되는데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냐하면은 약간 물론 이게 일래스틱 콜리전 이야기고요. 에너지 컨저베이션에 따르면 이게 2분의 1 m의
V1의 제곱이 이거 V1 프라임 이렇게 써야겠죠. 이게 2분의 1에 둘 다 질량이 m이니까 m의 V2 프라임의 V1 프라임 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m의 V2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는 간단히 V1의 제곱은 V1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V2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의해서 충돌 전의 모멘텀은 이렇게 되죠. V1이 되고 충돌 후의 모멘텀은 V1 프라임 더하기 MV2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또는 얘도 m이 전부 다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V1은 V1 프라임 더하기 V2의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V1의 제곱을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 어차피 방향은 같으니까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를 A번식, B번식이라고 하면 B번식에서 우리가 얘가 뭐랑 같으냐면은 V1이라고 하는 놈은 모멘텀 컨저베이션 때문에 나온 건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도트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풀었으면 V1의 프라임의 제곱이 있고 더하기 V2의 프라임 제곱이 있고 크로스 텀이 2배의 V1 도트 프라임의 V2 프라임의 도트 이렇게 되겠죠. 스칼라 프로덕트. 자, 근데 이거는 A번식과 결합하면 A번식을 보면 이거의 제곱이 프라임 벨라시티들의 제곱의 합으로 주어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가 V1의 제곱과 같잖아요. 따라서 V1 프라임 도트 V2 프라임은 0 또는 이 사이각이 직각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충돌은 이 정도로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그 전에 요건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할 텐데 저기 충돌 문제를 다룰 때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랩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은 레버러터리 실험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했던 방식 V2 또 타겟 파티클이 정지해 있는 프레임이 랩 프레임이죠. 근데 보통 랩 프레임을 많이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센터 매스 프레임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센터 매스 프레임과 랩 프레임의 관계가 중요한 경우도 있고요. 실제 러더퍼드 스캐터링 같은 문제를 보면 그게 중요해지는데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저기 충돌 다룰 때 잠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비탄성 충돌에서 이닐레스틱 컬리전이죠. 비탄성 충돌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잃는 경우인데 에너지를 잃는 이유는 다른 데로 보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 잃은 손실되는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 자, 그 다음
다음에 이 손실된 에너지를 다시 모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질문은 단순해요. 손실된 에너지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갈 수가 있는데, 뭐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 우리가 그 미끄러지면은 어딘가 다른데 상처가 나는 이유도 사실은 에너지가 손실되기 때문인데, 요 문제를 다루는 거는 우리가 연력학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기 말에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회전 운동에 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